지금부터 제3차 시에서는 이른바 여말선초, 즉 고려말 조선초에 전개된 한국 정치사의 내용과 수정보수파와 급진개혁파 간 정치사상적 갈등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멸망을 앞둔 경우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려조 역시 말기에 이르러서 그 모순이 극도로 심화되었는데요. 특히 고려 중기 이래로 관료 귀족 및 사원을 근거지로 한 승려들이 토지를 변병하여 농장을 확대함으로써 본래의 토지 국유제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대토지를 소유한 관료 귀족과 승려의 가혹한 수탈 때문에 각지에서 밀란이 끊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토지 사유화로 조세권을 가진 사원과 대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국고는 부족하고 국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국내에 많은 문제가 있는 틈을 타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각지에 침범해서 약탈을 자행하였고요. 북방으로부터는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으로 1361년 수도 개경이 함락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민족의 침입과 약탈, 그리고 국내 정치 사회의 불안에 직면하여 고려 말의 귀족 정치 세력은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분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극심한 권력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지주이며 고급 관료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귀족들은 일찍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고급 관료로서 기본적으로 고려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의 도전을 극복하려는 수정보수파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소지주이며 하급 관료였던 새로운 사대부들은 고려 왕조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건립하려는 소위 급진개혁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수정보수파에 속하는 인물로는 1328년에 태어나서 1396년에 사망한 이색, 그리고 1337년에 태어나서 1392년에 사망한 정몽주, 그리고 1349년에 태어나서 1392년에 사망한 이숭인, 여기에 1352년에 태어나서 1409년에 사망한 권근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고려 왕조의 고위 관직에 있던 인물들로서 주자학을 수용 또는 보급한 사람들이지만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하면서 고려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이색과 정몽주는 새로운 조선 왕조 건립에 끝까지 저항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들 수정보수파와 대립한 급진개혁파에 속한 인물로는 1335년에 태어나 1408년에 사망한 이성계, 1337년에 태어나 1398년에 사망한 정도전, 그리고 1346년에 태어나 1405년에 사망한 조준, 그리고 1347년에 태어나 1416년에 사망한 하륜, 마지막으로 1354년에 태어나서 1398년에 사망한 남은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려 왕조를 붕괴시키고 조선 왕조를 건설하는 데 주역을 담당한 공로자들로 건국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막대한 포상을 받고 새로운 집권 귀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건국 후 조선 경국전을 제작하여 건국 이념의 확립과 그에 따른 신체제의 법제화에 기여하였고
조선 경국전은 그 뒤 세조 때에 편찬한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주는 과전법으로의 토지제도 개편으로,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신복이었던 하류는 경제육전을 편찬함으로써 건국기 경제 분야 개편에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 말 이 두 정치 세력, 즉 수정보수파와 급진개혁파는 끊임없이 정치사상적 정책적 대립과 갈등을 나타냈으며 결국 급진개혁파의 승리로 조선왕조가 건립되었습니다. 건국과 더불어 새로운 집권 세력은 신체제 확립을 위한 중앙집권적인 정치경제 제도를 비롯해서 관료제도, 교육제도, 토지제도, 신분제도 등의 개편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즉 고려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립한 이성계, 정도전 등 급진개혁파는 새로운 정권 수립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수정보수파의 저항과 위험 속에서도 신속하게 체제 정비와 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새로운 왕조 확립에 필요한 체제 정비를 위해서 고려의 불교를 대체하는 통치 사상으로서 주자학을 수용했습니다. 동시에 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 고급 관료가 된 수정보수파와 고려조 왕씨에 대한 탄압 및 학살을 감행했고, 반역 방지를 위해서 종래 권문 세력가들에게 허용되었던 사병제를 폐지함으로써 군사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개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질서의 개편은 우리가 다음 제4차 시와 제5차 시에서 살펴볼 정도전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정권 초기 지나친 권력 집권화 추진은 새로운 집권 세력 내에 우월한 권력자와 또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 사이의 내부 갈등과 권력 투쟁을 초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제도 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전제로의 토지제도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고려 말 시작된 과전제로의 개편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수정보수파를 비롯한 기존 기득권 세력의 토지 사유의 확대를 방지하여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한 권력 재분배 방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급진개혁파가 주창한 과전제 실시의 명분은 고려 말기에 크게 확대된 대귀족의 사유 토지를 몰수해서 본래의 국가 소유로 환원시키고, 이 몰수한 토지를 관직의 직급에 따라서 현직 관리에게 재분배한 뒤에 소작자에게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된 사람들은 이 과전제로의 토지제도 개혁의 목적이 토지 국유제의 문란과 기존 지배계층의 부패를 제거해서 사회 정화를 이룩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과전제는 수정보수파 등 구기득권층에서 몰수한 토지를 조선 왕조의 건국 과정에서 공이 있는 급진개혁파와 건국공신 등 새로운 집권층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에 불과했으며, 고려의 구집권 세력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세력 기반을 박탈하는 것에 그쳤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고려 말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농장을 몰수하여 조선 왕조 건국에 공이 있는 개국공신 58명에게 지급한 총 6,870결의 공신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등 개국공신의 경우 가문의 세습이 가능한 220결의 토지를 분배받음으로써 일시에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1결이 약 3,000평이라고 했을 때 220결이면 약 60여만 평의 면적을 공신전으로 지급했다는 것이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으로 계산해 봐도 1결에 약 30석이라고 하면 약 6,600석을 수확하는 전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 왕조가 건국되기 직전 전개되었던 수종보수파와 급진개혁파의 갈등은 두 세력이 처했던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지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두 정치 세력 간 치열한 투쟁은 수종보수파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토지 경제권의 유지와 급진개혁파의 권력 장악을 통한 새로운 토지 경제권의 확보 사이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제1주차에서 강조되었던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사상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사상을 전개하는 사상 집단 또는 사상가의 정치 목표를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종보수파와 급진개혁파는 양자의 정치적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사상도 또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정치 집단 사이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상 정책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종보수파의 정치 노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종보수파는 고려 왕조의 정치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정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정치적 권익과 경제적 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체제 변동으로 그러한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종보수파는 고려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려의 통치 사상인 불교 사상의 지위 역시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수종보수파는 주자학을 수용하고 보급시킨 선구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자학을 수용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고려 왕조의 통치 이념인 불교 사상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주자학으로 체제의 근본 이념을 삼으려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종보수파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이색이 불교 사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주자학을 체제 보강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수종보수파와는 대조적으로 급진개혁파는 고려 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 이념으로서 주자학을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진개혁파의 정치적 목표와 입장은 수종보수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첫째, 급진개혁파의 정치 목표는 고려 체제의 유지나 보강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진개혁파 중에는 정치적 지위나 출신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지할 만한 기득권도 별로 없었던 것이었죠. 둘째, 그렇기 때문에 급진개혁파는 고려조의 통치 사상인 불교 사상을 거부하고 이를 주자학적 통치 이론으로 대치시키려 하였습니다. 즉, 수종보수파처럼 불교의 통치론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교 통치 이념을 폐기하고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한 새로운 신질서를 건립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급진개혁파가 수립하려고 했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고려 말기의 분권적 정치 현실의 폐해에 대한 개혁의식을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려 말기의 중앙정계는 왕실과 혼인관계로 연결된 권문 귀족이 왕권을 뛰어넘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합의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배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사원과 지방 호족 세력이 토지를 변병하여 일반 서민을 소작인과 노비로 전락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 말 수정보수파와 급진개혁파는 공통적으로 주자학을 수용하고 연구했지만 각자의 정치 목표와 입장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정치 사상과 정치 노선은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 두 집단의 정치 목적이 고려 체제의 유지와 보강에 있었던 또는 새로운 동치체제의 수립에 있었던 간에 주자학적 유학사상이 고려 말의 정치적 부패와 대내외적인 위기와 혼란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사상이요 정책적 대안으로 보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 강의 내용이 고려 말 조선조 초에 이르는 왕조 교체기의 정치 상황과 상이한 정치 목표를 가진 수종보수파와 급진개혁파 간 갈등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제4차 시와 이어지는 제5차 시에서는 고려 말 급진개혁파의 대표자로서 조선조 건국 초기 신체제 확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정도전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